이명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이 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처방이 아니라 이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신경쇠약을 보강하는 한약, 즉 자율신경 쪽을 치료하는 약을 써야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케이스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귀하고 자율신경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의아하다 하실 텐데, 이 이명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원인 불명 진단받은 이명이거나 나 이명 치료를 계속 했는데 그때뿐이고 난 재발이 잘 된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개는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대부분 이비인후과 검사하고 뭐 뇌 CT 검사까지 했는데도 원인 불명으로 나와서 오시는 거죠. 얼마 전에 50대 여성 환자분이 내원하셨어. 나 이명 때문에 너무 괴롭다.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계속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병원 가도 귀에는 이상 없다 하고 약 먹어도 그때뿐이고 나는 호전이 안 된다. 이렇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주변에 이런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이명 뭐 전체 인구의 17%, 노인층에서는 거의 3명 중에 1명 정도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기도 해요. 이명은 주로 주변이 조용할수록 더 괴로워지는 질병이기도 해요. 바쁘고 시끄러운 낮에는 그런 대로 잘 지내요. 그러다가 밤만 되면 사방은 고요한데 나만 견딜 수 없게 괴로워지는 질병이 이명입니다. 아직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 청각기관의 손상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신호가 발생하고 이게 이 중추신경계에서 이명으로 감지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각기관하고 관계없이 다른 질환으로 인한 이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턱관절이라든지 목뼈의 이상, 혈압, 심장질환, 혈관 종양, 빈혈, 갑상샘 질환, 당뇨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이명까지 해결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문제는 원인 질환을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명 증상이 여전히 지속된다는 환자분들은 이거 어떡하냐,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이명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도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기저질환 없고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이명은 계속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 이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귀 그리고 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전체 시스템의 불균형, 특히 자율신경 실조증이 원인인 케이스가 많아요. 우리 고막 안쪽에는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정기관은 평형감각과 균형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그 내부에는 림프액, 뭐 다양한 크기의 돌들이 위치합니다. 귀의 전정기관이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구나. 네, 여기에 있는 전정신경은 우리 뇌로 끊임없이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반대로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호들도 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받는 스트레스 자극이 귀로 전달되기도 해요. 불안, 염려 많고 걱정 많고 우울하고 참아왔던 분노, 이런 감정들, 정서적인 자극이 뇌에 쌓이다가 뇌의 과부하를 일으켜요. 그러다가 체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몸이 견딜 수 없는 어떤 그 지점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요. 자율신경이 과민하게 되는 겁니다. 자율신경이 뭐냐? 말 그대로 자율신경, 내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작동하는 게 자율신경이거든요. 교감, 부교감 신경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깨진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에요. 근데 이 자율신경 실조증은 이 뇌의 과부하가 원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뇌의 편도체의 과부하가 이게 한계치를 넘잖아요. 그럼 자율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명 환자들은 대부분 이런 증상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긴장해요. 어깨가 뭉치고 머리 주변에는 두통, 어지럼증, 뒷목 당긴다. 잠을 잘 못 자요. 심한 입마름, 혀통증, 구강자결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 예민해진 자율신경이 전신에 근육, 혈관, 장기들 다 수축시키니까 이쪽으로 수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명, 두통, 어지럼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여기 보시면 위, 대장, 소장, 심장, 혈관, 자궁에도 이런 근육이 존재해요. 우리 내장 근육도 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아, 이런 경우에 내가 위가 안 좋네, 등이 아프네, 아픈 부위를 검사를 해도 계속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명 때문에 검사해도 귀에 이상은 없는데 증상은 계속돼요. 귀에 염증도 없다, 이석증도 아니다, 원인 불명, 이렇게 진단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증상은 아닌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 환자분 중에 이분은 이제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거든요. 이명이 너무 심해서 내원을 하셨어요. 특히 밤에 심하고 심장은 심장대로 두근거려서 잠 잘 못 자고 눈, 코, 입은 다 타는 듯이 마르고 무엇보다도 체력이 떨어져서 정말 손가락 하나 까닥하기도 힘들다. 이분이 한두 달 사이에 거의 5kg가 빠지고
되고 식은땀 나고 춥고 머리 아프고 잠은 안 오고 혀 통증, 혀를 보면 백태가 끼고 눈떨림, 안구건조증이 있는데 이건 뭐 안약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가서 진료를 받아도 나는 그대로다. 그래서 내원하신 분이셨거든요. 네, 자율신경 실조증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인 거를 몰랐다. 진작에 치료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이명이 좋아지잖아요. 이명 치료를 했는데 어머 나 입마름도 심장 두근거림도 피로감도 같이 좋아졌어요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 케이스에서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체질적으로는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있는 분들에게 많습니다. 예민하고 불안, 초조감이 높은 좀 성향을 갖고 태어났거나 그리고 또 뭐 살면서 좀 큰 일을 당해서 충격을 받았다든지 생활 습관 자체가 조금 불규칙하고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이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 좀 볼까요? 60대 여성분인데 40살부터 시작된 이명이 60대까지 계속됐어요. 대학병원도 소용이 없어서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제 양쪽 귀 다 매미 소리가 내 소리가 돼서 그러려니 같이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증상이 너무 심해지셨대요. 그래서 내원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진료실 의자에 딱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 저는 종합병원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조차 시원하게 못 쉬겠다. 입 마르고 백태 끼고 혀가 갈라져서 김치도 못 먹는다. 불면증, 우울감이 심해졌다. 이분 사연이 이 치매 걸린 언니분을 하늘나라 보내드릴 때까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케어를 했는데 편하게 이제 보내드리고 이젠 내가 좀 쉴만하니까 이런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극한의 간병, 정말 힘들잖아요. 이 간병 생활을 하면서 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이 두뇌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변형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급성 불안, 긴장, 분노, 공포 같은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이 스트레스를 처리하느라고 심박동은 빠르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체내 혈액이 그쪽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화기는 물론이고 대뇌로 가는 혈액까지 줄어듭니다. 소화 안 되고 입마름 심하고 불면, 불안, 초조, 긴장이 더 심해지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고장을 잘 내는 부위가 바로 이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자율신경이 고장이 나면 원인 알 수 없는 이명뿐만 아니라 어지럽다,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명치 답답하고 열이 상체로 뻗친다고 얘기를 하죠. 상혈감, 두통, 어깨 결림, 변비, 설사, 소화가 안 돼서 검사해보면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다. 복합적으로 장기 기능 저하가 의심된다. 아, 자율신경 실조증이구나. 이 자율신경계가 고장났다는 신호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전신의 혈관, 근육이 수축되고 진 빠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액이 말라붙습니다. 진액이 마르면 어때요? 점막 조직들이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입마름, 안구건조, 피부건조, 가려움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왜 이유 없는 목에 이물감 이러시잖아. 목에 가래 낀 느낌 때문에 괴롭다. 목이 간질간질 가래인 것 같은데 헛기침을 해도 가래가 안 나오고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답답하다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해봐도 가래 있는 것도 아니고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도 바로 자율신경 실조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삐하는 이명소리 들리시는 분 대부분 무리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인데 주의해라, 이 신호를 내 몸이 보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무너진 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뭐 한 방에 회복시켜주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런 주사 없어요. 사실 가장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를 병행하면서 생활을 개선해가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채널 H에 이 자율신경 실조하고 관련해서 다양한 영상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검색하느냐, 궁금한 단어 앞에 H로, 그러니까 뭐 내가 자율신경이 궁금하다, H 자율신경 이렇게 검색하셔서 자율신경 실조증 약 없이 나을 수 있다 시리즈, 집에서 할 수 있는 셀프 요법들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여러 가지 음식 요법, 호흡법, 약차 레시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등지압 꾸준히 하고 계세요? 등지압은 또 뭐야? 난 처음 들었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탄에서 자율신경에는 등이 중요하다. 이 등이 막히면 안 된다. 이 등에는 자율신경의 중요한 스위치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배수혈, 등에 있는 중요한 경혈이죠. 이 배수혈이 안 막히게 잘 관리하고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좋다. 이 등 지압 패드, 이 등판, 요것을 바닥이라든지 침대에다 놓으세요. 척추의 만곡을 따라서 이렇게
자극해 주시면 좋습니다. 배수혈을 지압할 수 있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평소 생활화 하시면 좋아요. 나 이 등지압판 없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폼 롤러 사용하셔도 되고 전동 마사지건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의자에 앉을 때도 이렇게 등에 대고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면 돼요. 일주일만 실천을 해도 굳은 등이 좀 시원해진다, 속이 편해진다, 잠을 좀 잘 자는 것 같아, 신경이 좀 안정되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신다면 잘 실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컴퓨터 작업 오래 하시는 분들 좋고, 스마트폰 보고 나서 한 번씩 해주시게 되면 시원하다 하실 겁니다. 배수혈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잘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자율신경은 한의 치료가 효과적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약 처방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화해청심단이라는 그런 약 처방이 있거든요. 청심, 안심, 청심, 심장의 열을 내리고, 안심,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명을 치료하는데 귀 자체의 원인보다 전신적인 원인에서 2차적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화병 처방, 자율신경에 사용하는 약 처방으로 병행해야 되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었구나, 이해가 됐다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명에 대해서 임상 케이스를 예로 들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명이라고 하는 거는 방치하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가 이명 증상이 나타났다 그럼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채널 H와 건강하게 해밀리 하세요.